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서는 최근 있었던 소식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TCG가 의미할 수 있는 바와 찰스 호스킨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찰스 호스킨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의 관계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투자 종목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룰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커뮤니티 게시글로도 전달드렸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SEC 신고 회사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공식 트위터가 전달한 내용을 게재했었는데요. SEC의 BCHG, ETCG, LTCG에 대해 펀드 폼 10 SEC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 실적 보고서로 SEC의 규제를 적용받음을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전달드렸습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신고회사 리포팅 컴퍼니가 됐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이 회사 상품 중 세 번째 SEC 신고회사로 승인됐으며 이 회사는 또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세 종목의 신탁 상품 승인을 신청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펀드 상품을 SEC 신고 회사로 승인받았으며 이번에 신청한 상품의 승인 역시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다. 세 종목의 신탁 상품 승인 신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트위터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었던 폼 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문을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폼 10이란 증권 등록을 위한 양식으로 SEC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증권을 판매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필수 규제 서류이며 미국 거래소의 잠재적 거래에 대한 증권 등급을 등록하는 데도 사용되죠. 추가로 폼 10 등록 명세서는 제출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등록 명세서가 발효되면 10K 연간 보고서, 10Q 분기별 보고서, 8K 현재 보고서 및 연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죠. 즉, ETCG에 대한 폼 10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ETCG 상품 증권 등록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등록한 상품들이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죠. 곧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ETF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ETF의 이름처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금, 채권, 코스닥과 같은 특정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상품을 의미하죠.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투자 상품은 더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신탁 상품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캐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다루는 GDLC와 디파이 펀드를 포함한 15개의 상품군 중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이 세 번째로 등재된 것은 그냥 지나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상품군에 대해 ETF 승인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된 것처럼 분명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2021년 7월 23일 JP모건이 미국 메이저은행 최초로 고객의 암호화폐 펀드 투자 채널을 제공하는 권한을 모든 자산 관리자들에게 부여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부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이 승인한 펀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HE, ETCG, BCHG와 오스리 펀드의 OBTC 등 암호화폐 신탁 상품이다라고 전했죠.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를 기반으로 한 펀드입니다.
그레이스케일과 JP모건이 제공하는데 선택된 암호화폐들은 그만큼 검증이 완료되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어서 2021년 7월 24일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이 매그니터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마그네터 하드포크는 ECIP1103을 실행하며 네트워크 보안과 가스 그리고 트랜잭션을 최적화하는 이더리움 베를린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도입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죠. 이와 이어서 2021년 7월 24일 기사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메인넷 런던 하드포크가 오는 8월 4일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곧 POW에서 POS로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POW의 보상을 추구하는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채굴 방식과 유사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프로젝트의 보안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가격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물론 가격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몇몇 분들은 비꼬는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DCG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그리고 베리실버트는 아주 싼 값에 매수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충분한 수익권이므로 털고 나가도 문제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단순한 이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는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을 볼 것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했고, 마이크로스트레이트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도 법정 화폐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지금 왜 자산을 파는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는 이제 겨우 11년으로 시작점에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미래의 자산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요구됩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고 자산을 키우는 일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1년 7월 9일 카르다노 창시자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이사회 멤버 합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이 9일 현지 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에이다 창시자가 새로운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전했죠.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은 IOHK의 최고 경영자 찰스가 오랫동안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해 왔으며 독특한 인사이트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이오스의 창시자 댄 라리머와 먼저 사업을 하다가 이더리움 재단에서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가 되었죠.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있었으며 이오스의 창시자 댄 라리머와 함께 먼저 사업을 했을 때나 이더리움 재단에 있었을 때나 기술 쪽보다는 비즈니스 쪽에 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더 큰 이코노미에 관심을 많이 뒀다고 해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을 비영리 기업으로 키울 것인지 영리 기업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영리 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영리 기업을 지지했던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더리움의 모습을 IOHK 인풋 아웃풋 홍콩 카르다노 플랫폼 기반의 에이다 암호화폐가 개발된 곳이죠. IOHK에 담았다고 하죠. 찰스 허스킨스는 비탈릭이 이끄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나왔다가 2016년 즉 다오 하드포크를 통해서 지금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과 갈라졌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발행될 총 수량과 상한 수량을 설정하는 통화 정책 등과 같은 굵은 이벤트에 함께 하였으며 불변성의 기본 원칙을 믿고 있어 변하지 않은 오리지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위해 이더리움 클래식 팀에 합류했다고 하죠. 2018년 5월 1일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자문단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의 주요 측면인 개발,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티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발전과 성장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ECC, 이더리움 클래식 코오퍼레이티브의 자원위원회 멤버로서 베리 실버트와 함께 찰스 호스킨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찰스 허스킨스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할까요? 2018년 1월 12일 IOHK 찰스 허스킨슨 Third Generation Blockchains 중 한 관객이 카르다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IOHK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위한 일에 전념하고 있는지 묻자 좋은 질문이라면서 찰스 허스킨스는 자녀가 있나요? 를 물었고 없어요 라고 질문한 청중이 대답하자 아이가 생기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애착이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저에게 이더리움은 core is low였고 저는 더 나은 비트코인을 바랬으며 그게 제가 일을 한 이유입니다. 비탈릭은 월드 컴퓨터를 원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비전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더리움과 IOHK가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은입니다. 자체 상품이죠. 효용성이 더 높아요. 의료용이나 반도체에 은이 쓰이는 거 아시죠? 이처럼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POW 측면을 혁신시킬 것이고 재무 시스템을 도입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고 바닥부터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다면 시스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에 대해 진지해야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칼다노는 POS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하고 시장에 더 적합해 보이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을 우리는 상품으로 배치할 수 있고 칼다노를 3세대 금융 시스템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찰스 호스킨스는 칼다노와 이더리움 클래식을 함께 쥐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더 나은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비탈릭은 월드 컴퓨터를 원했고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목적이었던 더 나은 비트코인을 위한 비전은 어디에 녹아 있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오리지널 체인이자 맨 처음 이더리움 재단이 들어왔던 목적을 투영했던 블록체인 말이죠. 때문에 그는 다오 해킹 사태가 일어났을 때 커디스 러라는 이념을 가지고 남았던 이더리움 클래식과 함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찰스도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주장과 동일하게 본래 이더리움인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디지털 은이라고 언급했죠. 그는 자신이 그리는 이더리움을 위해 IOHK를 설립했고 IOHK에서 칼다노를 운영하며 이더리움 클래식을 협력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는 에이다와 이더리움 클래식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비교적 최근 2020년 8월 14일에 있었던 서프라이즈 AMA에서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오리지널 체인이며 나는 오리지널 체인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칼다노와 이더리움 클래식은 완전히 다른 상품군이에요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재무 시스템을 시행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로드맵을 만들어 이더리움으로부터 넘어오는 채굴자들을 옮길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채굴자들은 칼다노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POS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언제나 POW로 남아있을 것이고요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찰스 호스킨슨이기 때문에 이번 협동조합 이사회 멤버 합류는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게 없지만 이번 협동조합 이사회 멤버 합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와 찰스의 불협화음 때문일 텐데요. 2020년 8월 10일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 의하면 칼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큰 조건이 붙었다며 커뮤니티는 먼저 허스킨슨의 칼다노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유사한 탈중앙화 재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만약 커뮤니티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허스킨스는 그의 도움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조건을 수락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찰스 호스킨슨의 제안에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찰스 호스킨스는 더 이상 이더리움 클래식을 자신의 아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는데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었지만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말을 하고 바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발전이 없었다. 그들은 동일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산업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안이 수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2021년 6월 1일자 이더 플랜에서 게재한 글을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위해 제안된 재무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커디스 러라는 철학의 리스크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합니다라며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재무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중앙화시키며 둘째, 채굴자에게 할당되는 20%의 세금은 해시파워에 투자하는 채굴자들의 펀드를 줄임으로써 이더리움 클래식의 보안을 위한 예산을 줄이게 되고 셋째, 20%의 세금은 자금 개발과 고객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데 지불되는 재무의 목적을 몇 배나 초과해버리는 과도한 금액이다 라고 하죠. 찰스 허스킨스는 이더리움 재단과 이념이 맞지 않아 나온 사람입니다. 두 번의 거부 의사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실망감을 내비쳤지만 그는 이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찰스 허스킨슨이 이더리움을 도와야지 왜 이더리움 클래식을 돕느냐, 이것은 돈이나 물량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던데 애초에 지금의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그리고자 했던 이더리움의 모습이고 찰스는 그와 달리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이더리움을 위해 이더리움 재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더리움을 돕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지속적인 거부를 당했음에도 이사회 자리까지 들어간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향한 애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애정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포함되어 있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무엇보다 찰스 허스킨스는 IOHK의 창립자이며 칼다노의 창시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와 조정 또는 의논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와 이념을 배반하지 않는 선에서 거물과의 동행은 좋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찰스 허스킨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의 행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